네, 안녕하세요. 초보 채굴러입니다. 7월 3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 추이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216만 6천원, 최저 167만 8천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9.1%였습니다. 7월 16일 종가 178만 500원에서 7월 23일 종가 204만 9천원으로 한 주간 15.1%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37,000원, 최저 19,95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85.5%였습니다. 7월 16일 종가 22,810원에서 7월 23일 종가 33,830원으로 한 주간 48.3%가 올랐습니다. 레이븐은 한 주 동안 최고 약 40.1원, 최저 약 31.8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6.2%였습니다. 가격은 7월 16일 종가 30.36원에서 7월 23일 종가 35.49원으로 한 주 동안 16.9%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상승한 반면 레이븐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7월 17일 오전 9시 883.05테라에서 7월 24일 오전 9시 909.46테라로 일주일 새 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7월 17일 오전 9시 21.57테라에서 7월 24일 오전 9시 22.89테라로 일주일 동안 6.1%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븐은 7월 17일 오전 9시 2.59테라에서 7월 24일 오전 9시 2.13테라로 일주일간 17.7%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상승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난이도는 상승했으며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하락한 레이븐의 난이도는 하락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2.48페타, 최저 난이도는 11.25페타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0.9%를 기록했습니다. 7월 17일 오전 9시 11.87페타에서 7월 24일 오전 9시 12.19페타로 2.7%가 상승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307테라, 최저 274.9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1.7%였습니다. 7월 17일 오전 9시 276.37테라에서 7월 24일 오전 9시 301.93테라로 9.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38,143, 최저 27,557을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38.4%였습니다. 7월 17일 오전 9시 34,663에서 7월 24일 오전 9시 31,053으로 10.4%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변화가 없었으며 이더리움 클래식은 감소했습니다. 반면 레이븐은 증가했습니다. 이더리움은 7월 17일 오전 9시 0.0132개에서 7월 24일 오전 9시 0.0132개로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7월 17일 오전 9시 0.6956개에서 7월 24일 오전 9시 0.6395개로 한 주간 8.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븐은 7월 17일 오전 9시 1426.669개에서
7월 24일 오전 9시 1653.2497개로 한 주간 15.9%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1일 차산성입니다. 1위는 전주에 이어 이더리움이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 3위에는 레이븐, 4위에는 코르텍스, 5위에는 콤플럭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일 수익성은 가상화폐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전주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정부가 가산자산 과세를 2년 유예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필리카라 조르제비치 세르비아 왕자가 전세계가 비트코인을 법정 채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아랍권 국가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슬람법을 따르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정을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지급 및 결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한 및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증권 및 유틸리티 토큰 등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에 최종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현지 거래소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래를 거부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또 현지 지불체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중앙은행의 관할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2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75%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도한 비트코인은 9억 3,600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1조 2천억 규모에 달합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초 적절한 운영 유동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현금의 수익성을 다각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9개의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습니다.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가상화폐는 앰프, 랠리, 파워레저 등 9개입니다. SEC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이 지인에게 가까운 미래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부 거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지분증명 체인 병합이 90%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부테린은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분증명 체인과의 병합은 롭스텐에서 테스트를 마칠 경우 병합 실행은 바로 실행된다며 예정대로 9월 19일에 병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부테린은 지분증명 전환과 관련해 이더리움의 장기적 플랜 중에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7월 3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디파이의 붕괴 등 가상화폐 시장을 압박해온 대형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반등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침체에 빠졌던 채굴 시장에 활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